세계사적 전환점은 좀처럼 나팔 소리와 함께 예고되지 않는다. 종종 완성된 기정사실을 만들어내는 것은 해군의 차갑고도 완강한 강철이다. 세계의 뉴스 통신사들은 아직도 중동의 잔해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위험의 진짜 진앙지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키프로스 앞바다로 이동했다. 우리는 지정학적 전선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그어지고 있는 단계에 있다. 지난 48시간 동안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일상적인 기동훈련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도 아니다. 그것은 동지중해에서 새로운 해양 질서가 탄생하는 순간이다. 우리는 사실상의 해상 봉쇄에 대해 말하고 있다. 텔아비브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전쟁 사유로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이 지역의 현상 유지를 끝내는 작전상 상황이다. 이 작전은 이스라엘 해군의 가장 중요한 생명선 중 하나에서 전략적 행동 공간을 산산조각냈다. 베냐민 네타냐후가 워싱턴에서 새로운 요격 미사일을 절박하게 구걸하는 동안 앙카라는 발톱을 드러냈고 이번에는 장담하건대 텔아비브가 체면을 지키며 물러날 길은 없다. 이 분석에서 우리는 현재 펜타곤이나 백악관의 어떤 공식 브리핑에서도 전달되지 않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30년간의 군사적 공리가 단 이틀 만에 무효가 된 순간을 바라보며 미디어의 표면 너머에 있는 사실들을 살펴본다. 피상적인 것들에 빠져드는 기존 뉴스 방송들과 달리 우리는 비밀 상황 보고서의 장막 뒤 깊숙한 곳을 들여다본다. 우리는 특정 정보가 왜 흘려지는지를 외과적 정밀함으로 분석하고 심리전의 안개 속에서 진실이 사라질 때 누가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지 비판적으로 묻는다. 사실이 먼저, 분석은 그 다음이다. 터키가 지중해의 가스전을 완전히 장악한다면 독일에 있는 당신과 당신의 가게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백악관은 왜 키프로스 해안 앞에 타오르는 긴장에 대해 이토록 귀가 먹먹할 정도로 침묵하는가? 오늘 우리는 공식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분리된 채 남아있는 점들을 연결한다. 격변의 시대에 이러한 심층 전략 분석을 가치 있게 여긴다면 구독을 통해 추가 보고서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라. 정보, 허위 정보, 전략적 마비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는 단계에서 이 채널은 지정학적 파도 속에서 당신의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나침반이다. 오늘 터키의 반응이 얼마나 강렬한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스라엘 지도부의 가면을 벗겨야 한다. 우리는 이 폭풍의 중심에 서 있는 남자를 바라봐야 한다. 베냐민 네타냐후는 오늘 전략적 막다른 골목에 있다. 그의 정치적 개인적 운명은 이제 최종적으로 봉인될 수도 있다. 우리는 세계의 어떤 군사 예산으로도 이길 수 없는 3전선 전쟁에 대해 말하고 있다. 첫 번째 전선은 사법전선이다. 국가 비상사태가 해제된 이후 사법부는 정상 운영으로 돌아갔다. 이는 총리에게 자동적이고 거의 치명적이기까지 한 결과를 가져왔다. 네타냐후는 일요일부터 다시 법정에 서 있다. 3건의 대형 사건에서 뇌물수수, 사기,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4,000번 사건의 무게가 크다. 긍정적 보도와 교환하여 베색그룹에 규제상 이익을 제공한 문제다. 영구적인 비상사태가 없다면 더 이상 법적 지연 전술은 없다. 네타냐후에게 군사적 긴장의 종식은 사법적 종착역을 의미한다. 그는 자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갈등이 필요하다. 이 동기는 서방 수도들에서 커져가는 공포와 함께 관찰되고 있다. 두 번째 전선은 워싱턴의 정치적 마비다. 미국 의회 복도에서는 군사 지원의 미래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뒤에 서 있지만 요격 체계에 대한 끝없는 지출에 대한 저항은 커지고 있다. 예산위원회 보고들은 SM-3 미사일과 기타 핵심 요격 시스템의 재고가 역사적 최저 수준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워싱턴은 자국 산업 기반이 인플레이션 압박 아래 신음하는 동안 다전선 전쟁을 더 이상 단순히 감당할 수 없다. 네타냐후 노선에 대한 전략적 지원은 경제적 기반에서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선, 그것은 앙카라에 의한 해상에서의 굴욕이다. 이스라엘 조사선 밧가림이 해역에서 기정사실을 만들려 했을 때 그것은 활성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춘 터키 프리기탐들과 마주쳤다. 앙카라의 메시지는 명백하다. 너희가 지중해에서 규칙을 지시하던 시대는 오늘로 끝났다. 현재 봉쇄의 중대성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마비 와탄, 즉 푸른 조국으로 알려진 전략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지정학적 기하학의 급진적 재정이다. 터키는 이를 통해 이른바 세비야 지도를 정면으로 문제 삼는다. 이 문서는 터키를 좁은 해안 지대로 제한하고 그로써 바다의 부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차단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이 갈등의 법적 기반은 매우 복잡하다. 그리스계 키프로스 측이 UN 국제해양법에 의존하는 반면 터키는 이 협정에 한 번도 서명한 적이 없다.
앙카라는 카스텔로리조나 키프로스 같은 섬들이 터키와 같은 연안국의 해양 구역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면 독자적인 대륙붕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중간선 원칙은 터키식 형평성과 공정한 분배 원칙과 충돌한다. 앙카르의 현재 해양법의 해석은 해양 제국주의의 도구다. 마비아탄은 터키 주권을 46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해역으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리비아와의 획기적인 해양 협정을 통해 앙카라는 지중해를 사실상 둘로 나누는 전략적 회랑을 만들었다. 이 협정은 이스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대한 단검 찌르기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그리스과 키프로스는 터키를 우회하려 했다. 앙카라의 동의 없이는 어떤 파이프라인도, 어떤 케이블도, 어떤 드릴도 동지중해의 해저에 닿지 못할 것이다. 군사적으로 이 독트린은 기술혁명에 의해 뒷받침된다. 우리는 이를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부른다. 터키는 오늘날 TCG 아나도르와 같은 자체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있다. 이스탄불급 자체 프리기탐과 현대식 잠수함을 생산하고 있다. 우리는 타이푼 미사일에 대해 말해야 한다. 이것은 작전상의 현실이다. 그것은 4분 이내에 텔아비브에 도달할 수 있다. 터키 엔지니어들은 이 미사일들의 에로 3 시스템의 레이더 프로파일을 우회하도록 특수 훈련된 알고리즘을 장착했다. 여기에 스텔스 드론, 안카스리마 키렐마가 추가된다. 이들은 지금까지 미국에만 허용되었다고 여겨졌던 수준의 전자전을 수행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앙카라는 또한 게칫 공항에 F-16 비행대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 맥락에서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 특공대의 공동 군사훈련은 이미 비판적으로 관찰되었다. 오늘 터키 프리기탐이 방향 전환을 명령한다면 그것은 허세가 아니다. 그것은 전체 바다를 실시간으로 지도화하는 완전 통합 센서 아키텍처의 힘이다. 왜 이것이 독일에 있는 당신에게 존재론적으로 중요한가? 지정학은 추상적인 게임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난방비 청구서와 일자리 안정의 토대다. 동지중해에는 앞으로 50년 동안 유럽을 독립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가스 매장지가 있다. 터키가 이 문을 닫는다면 당신의 미래는 앙카라에서 결정된다. 연구소와 DIW 벨리는 이미 이 불안정성의 결과에 대해 강한 표현으로 경고하고 있다. 지속적인 해상 봉쇄는 독일의 인플레이션율을 멈출 수 없이 끌어올린다.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성과 결합되면 완벽한 폭풍이 생긴다. 특히 막대한 가스 공급에 의존하는 화학산업은 존재를 건 시험에 직면해 있다. 루트비스 하펜의 BASF 같은 거대 기업을 생각해보라. 저렴한 천연가스 없이는 전체 가치사슬이 무너진다. DX40은 이미 이러한 불안을 반영하고 있다. 에너지 비용이 독일 중소기업을 압박하면서 투자자들은 자본을 빼내고 있다. 에너지 공급업체들은 단기적으로 세계시장에서 극도로 비싼 대안을 조달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가 이제 베네수엘라 모델에 따라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위협한다면 그는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베네수엘라와 달리 이란과 터키는 세계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뒤흔들 능력을 갖고 있다. 봉쇄는 배럴당 200달러의 유가를 의미한다. 드레스덴에서 뒤셀도르프까지 독일 중산층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긴장고조의 비용을 치르게 된다. 전쟁은 4,000km에 떨어져 있지만 청구서는 곧바로 당신의 우편함으로 온다. 우리는 경고 신호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해양 요충지들이 영구적으로 무너진다면 독일의 산업 기반은 갈림길에 서게 된다. 탈산업화는 더 이상 단순한 공포의 유령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의 현실적 위험이다. 러시아가 이란 주변에 세운 기술적 장벽을 살펴보자. S-500 시스템의 인도는 한 시대의 끝을 표시한다. 사람들은 그것을 프로메투스라고 부른다. S-400이 이미 위험한 것으로 여겨졌던 반면 S-500은 전투 공간의 완전한 통제를 위한 도구다. 그것은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심지어 위성까지 요격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미국의 파트리어트 시스템과 비교해보자. 파트리어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국지적 방어를 위해 설계되었다. 그 사거리는 약 160km로 제한된다. 반면 S-500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작동한다. 600km의 사거리로 그것은 전체 국가들을 포함하는 지역을 덮는다. 파트리엇 시스템의 PAC-3 MSE형 요격 미사일은 운동 에너지 기반의 히트킬 기술에 의존한다. 반면 S-400은 다중 스펙트럼 레이더 어레이를 사용한다. 이는 F-35와 같은 스텔스기의 가장 작은 신호까지도 탐지한다. 미국 조종사들은 오늘 48시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불확실성 속으로 날아가고 있다.
이스라엘 전투기는 이미 지중해 상공에서 포착될 수 있다. 그것은 그들이 이란 영공에 도달하기 훨씬 전이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위성 데이터에 절박하게 기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데이터는 종종 정치적으로 필터링된다. 반대로 터키는 자체 정찰 역량을 사용하고 이란은 현장에 있는 러시아 기술자들의 직접적인 작전 지원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 지역적 소규모 충돌과 세계적 분쟁 사이의 방화벽은 전 세계 어떤 전략가도 더 이상 냉정하게 넘길 수 없는 두께로 줄어들었다. 러시아 엔지니어들은 서방 하드웨어가 자신들의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평가했다. 이것은 냉전 이후 가장 포괄적인 실시간 테스트다. 이 얽힌 상황에서 워싱턴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도널드 트럼프는 위협과 경제적 고립이라는 검증된 지침서에 손을 뻗고 있다. 그는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말한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사실의 얼음처럼 차가운 논리는 잔혹하다. 이란은 3,000기 이상의 기록된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미국 항공모함을 접근 금지 구역으로 바꿀 수 있는 드론대를 보유하고 있다. 페르시아만이나 지중해에서의 미국 봉쇄는 항복을 강요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상대가 지리적 이점을 가진 지역에서 직접 대결을 강요할 것이다. 지중해의 시추 플랫폼에 명중하는 미사일 하나하나가 세계 경제를 경기 침체로 밀어넣을 것이다. 분석가들은 지금까지 이를 단지 이론상의 극단적 위험으로만 모델링해 왔다. 이것이 긴장 고조의 함정이다. 서방의 모든 공격적 행동은 자기 경제를 더 심하게 타격하는 반작용으로 이어진다. 엑손과 쉐브론의 수장들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백악관에 앉아 경고했다. 재래식 수단으로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위해 세계 경제의 기반을 파괴하지 말라. 요약하면 오래된 권력 구조는 붕괴했다. 과거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동과 지중해에서 규칙을 지시했다. 그 시대는 끝났다. 베냐민 네타냐후는 몰리는 남자다. 그는 가차없는 사법부와 자신이 뚫을 수 없는 해상 봉쇄 사이에 갇혀 있다. 반면 에르도안은 기회를 잡았다. 그는 터키를 동지중해에서 논쟁의 여지 없는 패권국으로 굳히고 있다. 마비바타는 새로운 현실이다. 이제 브뤼셀, 베를린, 워싱턴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주도권은 이제 지역 강대국들에게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권을 위한 비용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극심한 변동성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후 시대의 동맹들은 해체되고 있다. 권력은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우리는 서방의 우위를 끝내겠다고 기술적으로 전략적으로 결심한 축의 부상을 목격하고 있다. 이 극적인 전개에 대한 당신의 평가는 무엇인가? 네타냐후가 이 3전선 전쟁에서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믿는가? 아니면 터키가 세계적인 에너지 재앙을 막기 위해 미국에게 지중해에서 가장 가까운 파트너를 포기하도록 강요할 것인가? 댓글에 적어달라. 우리는 허위 정보의 알고리즘에 맞서기 위해 당신의 객관적인 의견이 필요하다. 지금 화면에는 두 개의 추가 심층 분석이 보인다. 하나는 이란의 S-500 시스템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비바탄 독트린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것이다. 지금 클릭하여 이 갈등의 전체 그림을 완성하라. 에프룸 레포트대를 구독하라. 경계를 늦추지 마라. 사실이 먼저, 분석은 그 다음이다. 이것은 에프롬 레포트다.